이 사건하고 한국에 있는 마산 반정부 시위 똑같아. 근데 마산에 있는 사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진짜 좀 약간 의미가 없어. 이때부터는 이란 혁명이 왜 성공한지는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정권을 하나씩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강력한 경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우리 팔레비는 뭘 했냐면 사왁이라는 경찰 정보국을 만듭니다. 경찰이 아닌데 그냥 경찰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체포하고 그래요. 이 사왁이 진짜 무서워. 사왁에 이제 고문을 받았다가 살아남았던 애들의 진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을 반대하면서도 사왁을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정치학이 들어갑니다. 정치학이 여기서 필요해요. 사람이 정치학을 모르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란 국왕처럼 나가리 됩니다. 이 사람이 모함메드 무사득 때문에 우파들을 져줘요. 그거는 샤흐르자 팔레비의 제일 큰 실수예요. 하여튼 왕이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57년에는 사왁을 설치하고 사왁을 설치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짜증난 거야. 뭐야 너는 너무 많이 우리를 단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1963년에 이제 이 날짜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폐혁명을 선포합니다. White Revolution. 우리는 사실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후진국 됐어. 이제 우리는 힘을 받고 이 나라를 우리는 발전시켜야 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선포합니다. 거란 위에다가 맹세하는 것을 없애버려요. 왜냐? 우리나라는 뭐 좁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에 가면 티무슬림들이 있는데 유태인들도 조금 있고 아르메니안인들도 조금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지방선거를 했을 때 자기네 지역구에서는 선출할 거 아니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럼 성경 위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으로 그것을 폐지했어요. 폐지했는데 말이 나오진 않아. 사람들은 맞아 그런 논리가 있는 거지. 뭐 유일하게 여기에다가 반대를 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호메이니. 이 폐혁명은 폐혁명 아니야. 백악관에서 내려온 혁명이야. 무슬림이라면 무조건 이 혁명에다가 반대를 해야 돼. 무슬림 국가라면 다 거라냐.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야. 니네들 다 국왕들한테 톤을 받아서 그런 거지. 니네들은 지금 이슬람에 내가 배신하고 있고 니네들도 지옥 갈 거야 이 새끼들아. 무슬림 신자라면 무조건 왕에다가 반대를 해야 돼라고 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해. 반발을 했는데 안 먹힐 줄 알았지. 본인도 안 먹힐 줄 알았어. 근데 뭐야? 먹혔어. 왜 그러냐? 호메이니의 도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호메이니는 여기 사람이야. 여기. 여러분 이 도시를 아셔야 됩니다. 시아파의 학술, 학문 도시는 쿰입니다. 근데 쿰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시아파의 학술적인 도시가 아니야. 동시에도 이란이 레자 샤타부터 서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이슬람 신학자들이나 이슬람 종교인들이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야권이라고 볼만한 애들이 다 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호메니도 여기 있었는데 쿰에서 얘기를 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법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시위가 일어났죠. 시위가 일어났는데 국왕이 깜놀이야. 왜냐면 종교인 한 명이 이렇게 시위를 일으킨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학생들도 날아가고 여기 너무 개판이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 호메니는 체포됐고 근데 난리 난 거야. 쿰에서 시작했던 이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다가 왕이 안 되겠다고 하고 호메니를 다시 적방하고 법안들을 일부를 취소합니다. 일부를 취소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호메이니는 감옥에 있었어요. 1963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으면 호메이니는 정신 차렸겠지라는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우리 호메이니는 또 뭐라고 해요? 국왕이 있잖아. 예지디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지디 누구냐? 한때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를 죽였던 칼리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학자들이 너는 좀 약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야 예전에도 칼리프이라는 예즈도 우리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따라야 되나? 지도자는 이슬람의 율법을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이렇게 국왕을 나쁜 사람으로 이슬람 역사에 있는 나쁜 사람 인식되는 예즈들한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최고의 문제는 1964년에 일어나요. 지금 이 국왕이 미국한테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현대화하고 개방화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엑스per트, 미국 전문가들하고 미국 군인들도 이란에 있는 거야. 근데 가끔씩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는 1964년에는 이란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하고 미국 전문가들은 완전히 이란 법으로부터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호메이니 선생님이 개박친 거야. 너 이 새끼 나라를 미국한테 갖다 주지 그랬어? 너도 그냥 거기서 빼. 그냥 미국에서 뭐 총독 하나 임명하지 그랬어. 너 쪽팔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다음날 이란 군부가 호메이니를 잡아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정신 차리진 않아. 말이 안 끊겨. 이거 국내에서 가려면 안 돼. 그냥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계층에서 인기가 난 거야. 우리 호메이니가. 왜 인기 났어? 호메이니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호메이니는 오직 신학으로 공부했던 사람 아니에요. 동시에도 서양 철학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도 이분이 그 당시에 젊은 종교 학생들, 젊은 애들 중에서는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면서 말을 잘하지, 다른 종교 신학자들처럼 또 이렇게 꼴통보수 꼰대가 아니지, 이런 분위기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 왕의 정당성도 날아가요. 그래서 도저히 좀 약간 국내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튀르키예로 보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국왕이 이거 너무 좋아, 이제 호메이니 없어요, 마음껏 나라를 개방시켜도 돼요 하고 막 나라를 제일 빠르게 개방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 없어. 67년에는 자신을 샤한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엄청난 즉위식을 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2500주년의 황제이다, 이렇게 예식을 했어요. 이란 제국이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2500년의 이란 제국, 나는 이란 제국의 샤한샤이에요 했는데 국민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란 제국 그 시절 때는 조라스트교를 믿었는데 지금 다들 무슬림인데 어쩌라는 거야. 좀 약간 사람들이 의아했지. 우리 국왕이 미쳤나? 이 왕이 이렇게 쇼할 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나는 이 돈으로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면 이 국민이 역시 우리 왕이 최고 짱짱, 우리 이 왕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지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쇼들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란의 경제가 65년부터 6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란이 한때는 세계 경제력 13위, 12위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상한 쇼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도 경제 발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국민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71년, 72년 이후로부터는 아랍 국가들하고 서양 국가들이 동상화가 같았고, 그래서 옛날만큼 속이 돈이 팍팍 오지 않기가 시작. 경제가 나빠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란이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힘들어해요. 해외적으로 왜 힘들어하냐, 경제가 하락됐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는 거 아니야 이란은. 그럼 국왕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미국하고 영국한테는 돈을 좀 꽂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돈을 왜 꽂아줘? 이미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75년 이후로부터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란 사이가 나빠집니다. 뭐 영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왕이 문제야, 이 새끼 나가리 돼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돈을 꽂아달라고 하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국내에서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왕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국민이 그 이후로부터 뭐라 하기가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뭘 했냐, 큰 실수를 해. 국회를 다시 해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을 빨아주고 자꾸 찬양하고 자꾸 사랑만 할 수 있는 정당 하나만을 살립니다. 부활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만 남기고, 이 부활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만드니까 1975년부터는 국내적으로도 이제 매일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이 사wak이라는 그 경찰이 있잖아요, 비밀 경찰, 진짜 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단합을 해. 막 잡아당기고 데리고 가고 고문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엄청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혁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사건하고 한국에 있는 마산 반정부 시위 똑같아. 근데 마산에 있는 사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진짜 좀 약간 의미가 없어. 갑자기 영화관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야. 아바단이라는 도시에서. 여기 이란 국경에 있는 도시, 이라크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아바단에 있는 영화관에서 화재가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화재야. 근데 야권에서는 이 화재를 국왕이 시켰다. 왜냐, 여기서 죽은 사람들 봐봐, 다 반정부 성향이 있는 애들 아니야? 이것을 국왕이 했다 하고 엄청나게 시위가 일어나요, 아바단. 다음에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국왕이 뭘 했냐, 이 화재는 78년에 일어났어요. 국왕 입장에서는 화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크게 반란이 일어났지? 이것 뒤에는 분명히 호메인이 있다. 그럼 왜 호메인이 있는가? 왜냐하면 국왕이, 호메인이 선생님은 아들이 있었어. 네제페 있다고 했잖아요. 이라크에 있는 네제페 있다고 했는데 이란 국정원이 네제페에 들어가가지고, 이라크에 다른 나라예요,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이라는 거는 10살짜리 그런 아들 아니고 좀 약간 나이가 있었어. 77년. 그때 호메인이는 이 정권을 무너질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야. 왜냐면 나의 아들은 와서 이라크에서 죽이는데 이 국왕이, 이 정권이 무너질 리가 없어. 근데 그거 77년에 있는데 이거 78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직접 칼럼을 내요. 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앞잡이야. 이 호메이니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영국의 말만 듣는 거야. 그래서 이 호메이니 같은 이 배신자를 우리 이란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역효과를 일으켜요. 이 새끼는 지금 여기서 화제를 일으켜가지고 다음에 자기네 똥을 또 남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나? 여러분, 전국적으로 또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시위가 일어나요. 그럼 호메이니 뭐예요? 호메이니는 자기가 연설을 해. 연설을 하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해. 자기 학생들한테 줘. 왜냐하면 이란에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네제프에 올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성스러운 도시잖아. 여기 네제프. 여기에는 이란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이 녹음 파일들을 가지고 이란으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 국경에 와서 마치 우리 북한 사람들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들리게 해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이란 애들이 그걸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녹음의 녹음이지, 그걸 이제 터뜨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란에서 어마무시하게 전국적으로 이 호메이니 선생이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식으로 시위가 일어나요. 왜냐? 아들이 죽었잖아. 그리고 왕이 쓸데없이 화재 사건을 호메이니한테 돌리는데, 그러다가 왕이 뭐했냐? 왕이 이라크한테 사담 후세인한테 얘기해요. 사담 후세인, 예 폐하, 제가 사담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예 폐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네제프에 있는 우리 호메이니 있잖아. 당신 다 순니파이잖아. 순니파인데 걔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시아파이들을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 괜찮니? 아니, 나는 독재를 좀 워낙 예리 있게 잘해가지고 시아파, 순니파, 쿠르드 애들 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털리고 말할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호메이니 딴 나라로 보내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딸 호메이니한테 연락을 해요. 선생님 미안하지만 당신의 왕이 나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예, 나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라 대통령인데 국왕이 그런 부탁을 하면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냐? 네제프에서 쿠베이트 가려고 했어요. 나랑 가깝잖아. 쿠베이트는 쫄아가지고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 거실에 자리 없어. 이미 팔레스타인 애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침대가 없어. 좀 딴 데를 가세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갔냐? 프랑스로 가요. 프랑스에서 진짜 좀 약간 조그마한 시골에 갑니다. 근데 왕이 원했다는 거 이거였어요. 호메이니는 서양 국가에 가야지. 봐봐, 내가 그랬잖아. 서양 새끼들의 앞잡이라고. 봐봐,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서야 이제 진술들이 나와요. 물론 이란이 부정합니다. 서양 국가들 접촉을 해요. 호메이니 선생님이랑. 당신이 오직 이슬람 혁명을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슬람 혁명 플러스 서양 국가들이랑 찢는 걸 원하신가요? 아니, 나는 국왕을 싫어한 거지 이슬람을 사랑한 거지 나는 외국 국가들에 관심 없지. 아 그래? 그럼 괜찮은데? 왜냐하면 국왕이 최근에 와서 너무 많이 깝치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예전에 우리랑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는 신학자라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좀 도와주자. 물론 지금 이거 다 일제히 거절된 상황이에요. 이란 정부는 이걸 다 거절해요. 근데 나는 뒷받침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 이후로도 종교인으로서 진짜 신학자로서 공명에 가담했다가 숙종되는 바람에 튀었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양도 딱 봐도 이 사람 괜찮은데? 우리 서양 철학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 너무 잘 아셔? 그분은 쓰는 책들이나 연설들을 보면 서양 철학, 서양 역사를 진짜 잘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자별화가 된 거예요. 제일 이제 결정적인 거 뭐였냐면 군인들도 이제 등을 돌린 거야. 특히 일부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이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열어줘.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안 되겠다고 하고 국왕이 도망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새로 임명됐던 총리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호메이니는 뭐야, 국왕이 튀었어? 그럼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국왕이 튀고 난 다음에는 친 호메이니 시위들이 일어나는 거야. 물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을 때 두 개 큰 세력이 있었어. 하나는 종교인들, 시아파 신학자들, 호메이니랑 사이가 좋은 신학자들, 그리고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 이 정당이 있었어요. 투데 파티 오브 이란. 보시다시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언제? 83년에. 이거는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이란이야. 이 공산당하고 종교 세력이 협업을 한 거지. 혁명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인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다가 1월 16일 날 이란 국왕이 튀었어. 튀으니까 뭐야, 그럼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2주 이후에 2월 1일 날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옵니다. 이란으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그동안 짰던 사상이 있어요. 14년 동안 이라크 네제프에서 시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개발했던 사상이 있어요. 바로 멜라이트 파키라는 사상이에요. 근데 멜라이트 파키를 말해줬더니 뭐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종교인들 뭐 하겠어. 국민을 다 무시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방심한 거죠.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말하자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일 먼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란 국왕의 세력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국왕 시절 때는 진짜 아무 재판 없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뭐 숙종하고 죽이고 고문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이든 종교 세력은 유일한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을 쫓아내자. 왕을 쫓아내는 거는 하나의 큰 테두리였어요. 왕을 쫓아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준비 없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낼 줄 몰랐지. 그래서 뭔가 준비된 거 없어. 우파는 왕한테 숙종당했고 우파는 없고 왕의 세력도 없어지면 우리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너무 쉽게 정권을 잡은 거 아니냐는 상심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호메니 선생님이 이미 사상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동안 조직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미지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지도자도 없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무슨 인물도 없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몇 퍼센트가 실질적인 공산주의자일지도 물음표였어요. 이슬람주의자들이 너무 빠르게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다가 1983년에는 공산주의 정당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1979년부터 이라크 전쟁 끝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국내적으로 죽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 누구의 실수냐? 미국의 실수예요. 국왕이 이집트에 튀었다고 했잖아요. 이집트에 튀고 난 다음에 몇 개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막판에 아프다고 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언제 갔냐? 1979년 말이나 80년 초였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공산주의자들하고 종교주의 애들이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습을 해요. 대사관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납작. 호메이니 입장에서는 애들이 통제가 안 되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 눈에 보인 거지. 이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가네. 뭐야? 우리 대사관까지 납질 안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란 참 교육시켜야겠다. 야 이라크! 너 이란 남부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잖아. 맞아, 우리가 너한테 도와줄 테니까 너 이란 가서 자기네 땅을 가지고 와. 그러다가 사담이 갑자기 이란 남부당이 우리 건데 이거 다 영국 때문에 이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이란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이란이 그때는 이제 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군부 안에 있는 이 국왕 라인을 다 숙종을 하는 바람에 이란 군부도 뽀록이 난 거야. 그래서 이라크는 너무 빠르게 남부를 먹었어요.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이란에서 오히려 야 우리는 이대로 가면 이라크 같은 양아치 새끼한테 우리가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호메니 선생님 중심으로 좀 약간 뭉치자. 그리고 이 공산주의 애들도 어떻게 보면 사담이란 뭐 할 수도 있고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미국이 부추기는 이라크 이란 전쟁이 이란에서 호메니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 덕분에 원래 해야 되는 숙종이 더 빨라지는 거지.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고 혁명도 완전히 세탑됐고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혁명으로 오직 공산주의자들이 숙종된 거 아니에요. 동시에도 온건파 이슬람주의자들도 숙종됐어요.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지.